6살 아이 자녀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상품이 가장 좋아요? 종합보험 기준으로요. 이건 A보험사 월 66,000원짜리 어린이보험이에요. 그리고 이건 B보험사 최고 가성비 어린이보험인데 월 7만원이에요. 이상하죠? A보험사가 더 싼데 왜 B보험사를 최고 가성비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가입할 때 가격만 보면 A보험사가 이깁니다. 그런데 B보험사는 조건만 충족하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어요. 7만원, 67,000원, 54,000원대까지. 처음엔 더 비싸 보였던 보험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살부터 10살 이하 자녀보험을 알아보는 부모님이라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이보험은 1, 2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20년 이상을 내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첫 달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냐입니다. B보험사에는 A보험사에 없는 건강고지 할인 제도가 있는데요. 이 할인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약 23% 정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B사 어린이보험이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건강고지 할인이 뭐냐면 처음에는 5년 일반 고지형으로 가입해서 보험료가 7만원대로 시작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가입 후 1년 동안 무사고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67,000원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매년 무사고 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1년마다 단계적으로 인하가 돼서 최대 10년 차에는 54,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약 23.5% 할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동차 보험도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무사고 할인이 적용돼서 보험료가 내려가죠. 이와 비슷한 개념이 이제는 어린이 보험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사고 통과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나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입원, 수술 이력이 없고 암내 심장, 이른바 3대 질병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보험료가 싸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보장 내용은 차이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실제 보장 내용과 차이점까지 짚어볼게요. 부모님들이 꼭 봐야 할 핵심만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B사 어린이보험 설계 내용 보시면 이 플랜은 총 5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된 종합 플랜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어린이보험을 설계하고 보험금 청구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기준을 토대로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 이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목만 컴팩트하게 담았습니다. 먼저 확인할 항목은 상해 후유장애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항목은 가능하면 넣는 쪽을 권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예를 들어 아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고 핀삽입 수술까지 하게 돼서 병원에서 20%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볼게요. 상해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면 20%에 해당되는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항목은 단순히 병원비 몇십만 원 받으려고 가입하는 보장이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큰 사고 이후에 남을 수 있는 후유증까지 그리고 장기 치료까지 대비하는 보험이죠. 반대로 골절 진단비 30만 원 같은 소액 담보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보험의 중심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골절 진단비는 작은 사고에 받는 위로금이고 상해 후유 장애는 큰 사고 이후를 버티게 해주는 안전벨트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5, 6세 이후부터 활동량이 확 늘어나죠. 저희 아이도 그랬거든요. 뛰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킥보드나 자전거도 많이 타게 되죠. 물론 아이가 활동량이 적고 위험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면 이 특약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다만 활동량이 많은 아이, 특히 남자아이라면 더더욱 상해 후유 장애는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암내 심장 3대 질병 보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는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2천만 원. 이렇게 해두면 아이가 나중에 큰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으로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이가 커서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어릴 때 미리 준비해두는 쪽을 권합니다.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 지금 나이대가 보험료가 정말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둘째, 암이라는 게 꼭 나이 들어서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만 생길 수 있는 소아암 확률이 낮다고 해서 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만 0세에서 14세에서 진단되는 소아암은 매년 1,3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20, 30대 젊은 세대에서 더 급증한 이 암, 바로 대장암 환자는 5년 사이 80% 넘게 급증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요즘 20, 30대처럼 젊은 나이에도 암 진단을 받아서 제가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해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험은 건강할 때는 좋은 조건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한번 아프고 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강고지 할인의 그 문 자체가 아예 닫혀버릴 수가 있고요. 특정 부위는 보장을 안 해주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에서는 암 치료비보다 암 진단비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 성인 암보험은 암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같은 암 치료비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지금 5살, 6살 아이가 가입하면 이 보험을 앞으로 30년, 40년까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년 뒤에도 암 치료가 지금처럼 수술, 항암, 방사선 중심일까요? 치료 방법은 바뀔 수 있죠. 문제는 나중에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는데 지금 약관에 나와 있는 암 치료비 보험에서 그 치료를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면 암 진단비는 간단합니다. 암으로 진단받으면 정해진 돈을 받는 방식이에요. 이 돈은 수술비로 써도 되고 항암 치료에 써도 되고 부모님이 일을 쉬게 됐을 때 생활비로 써도 됩니다. 쓰임새가 훨씬 넓은 거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서 3대 질병을 준비할 때는 치료비 담보를 막 이것저것 많이 넣기보다 먼저 암내심장 진단비부터 든든하게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진단비는 20년 전에도 중요했고 앞으로 20년 뒤에도 여전히 중요한 스테디셀러 같은 보험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진단비만 넣고 끝내는 건 아닙니다. 실손이나 국가 지원으로 부족할 수 있는 항암 치료비도 어느 정도는 보조로 대비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초고가 신약이라고도 불리는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 매년 3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까지 구성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단 2분 만에 암 치료가 가능해서 일명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려요. 과거에는 일본이나 독일까지 원정을 가서 치료받아야 했는데요. 원정 치료 한 번에 1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다행히 2023년에 국내 세브란스에 최초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췌장암 아시죠? 췌장암, 간암 같은 난치암으로 불리는 암 치료의 희망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받는데 4, 5천만 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와 중입자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생겼다면 일단 진단받았으니까 암 진단비 5천만 원 기본으로 지급되겠죠?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시는 2천만 원이 지급되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까지 5천만 원 합치면 총 1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수술비를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에서 5종 수술비 정도는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수술비 보험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손보험 보장이 예전보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5세대 실손 기준으로 비급여 치료는 보장 비율이 50%입니다. 나머지 50%는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실손에서 50%만 보장된다면 나머지 500만 원은 내 돈으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수술비 담보가 있으면 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보험을 볼 때는 진단비를 중심으로 먼저 잡고 항암 치료비와 수술비까지 같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A사, B사 보장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항목이 A사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항목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이게 왜 필수적으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장해주는 항목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겠거나 할아버지 댁에 가서 혹은 남의 집 물건을 파손한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A사 플랜에는 빠져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고요. 저는 제 아들 2명 모두 각각 가입해뒀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보험금 잘 주나요? 맞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보험을 비교할 때 보험료만 보고 비교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해당 보험사의 지급 관련 지표가 어떤지도 함께 보는데요. 물론 이 지표 하나만으로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싸기만 한 보험보다 아이 보험을 오래 가져갔을 때 조금이라도 덜 불안한 보험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보험금 부지급률입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을 보여주는 공시 지표인데요. 2026년 손해보험협회 기준으로 업계 평균 부지급률이 1.3% 수준인데 A보험사는 1.52%, 추천 1위 상품인 B보험사는 1.33%로 B보험사가 업계 평균에 더 가까운 수준이라 안정적입니다. 물론 이 수치만 보고 보험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지급 관련 지표도 함께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죠. 보험사가 혹시 나중에 망하면 어떡하죠? 이 질문도 요즘 정말 많이 받는데요.
특히 어린이 보험은 아이가 90세, 100세까지 가져갈 수도 있는 장기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함께 보는 게 좋겠죠.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지급 여력 비율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쉽게 말해 보험사가 앞으로 향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번에 비교한 두 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보면 26년 3월 말 기준으로 A사는 189%, B사는 185%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안전한 걸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자료를 보시면 권고 기준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180%라고 한다면 두 회사 모두 지급 여력에 있어서는 안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5살부터 10살 자녀 보험 고를 때 딱 4가지 체크하세요. 첫 번째, 월 보험료만 보지 말 것, 건강보지 할인이 되는지 이걸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암, 뇌, 심장, 수술비, 기본 보장 확인하고 배상 책임까지는 꼭 넣어줄 것. 세 번째, 보험금 부지급률 체크하시고요. 네 번째, 보험금 지급 여력 관련 지표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에게 가입해준다면 어떤 설계를 선택할까, 이 생각으로 정말 꼼꼼하게 상품을 비교해봤습니다. 다만 오늘 비교해드린 설계가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성별, 나이, 가족력, 건강 상태,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보험료 예산에 따라서 가장 잘 맞는 설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아이에게 맞는 설계가 궁금하시면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